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유한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25 전쟁 제74주년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보면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다, 이런 점 실감하게 되는데요. 관련 시간표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이었죠.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그러니까 침략을 당하게 되면 주체 없이 군사 지원하겠다, 준 동맹 조약 아니냐, 이렇게 언론들은 평가를 많이 하던데요. 우리 대통령실도 엄정 대응하겠다. 구체적인 방법은 무기를 살상 무기 검토해 보겠다. 관련된 최근의 일련의 현안들에 대해서 최유한 평론가께서 아무래도 북한학과 나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지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됐고요. 근데 우리나라랑 러시아는 2008년도에 전략적 동반 협정이 체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앞에 포괄적이라는 수식어를 더 붙인 겁니다. 외교라는 게 이렇게 앞에 수식어 붙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언론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의미를 그러니까 북한이 침략당하면은 상호 지원한다. 즉시 군사 개입, 유사식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맞아요. 유사시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한다라는 말은 맞는데 문구는. 실제로 그러하느냐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도 이와 비슷한 우호 협정이 있는데 이것이 사문화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행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게 말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실행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합훈련이라는 이런 것도 없고 실행 계획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냐 했을 때 러시아가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무력 시위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한 한 가지 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이 발표를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계속 동맹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푸틴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동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의 수위로 서로 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 무력 시위하면서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에 어떻게 되든 끝나게 될 것이고 러시아가 현재 우세한 1000km에 달하는 이 상황이 2022년 가을 그 전선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18% 정도 러시아가 땅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종료가 되면은 이 지역들에 대해서 전후 복구 사업이 들어가게 될 텐데 과연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손을 벌리겠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에 손을 벌리겠느냐.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에 손을 벌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꾸 이렇게 유사시 군사 자동 개입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 너무 겁나고요.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한국더러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을 향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끝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 계획 없는 이런 조약들은 수사에 그칠 수도 있고 우리 정부의 대응 없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사실 우리 대통령실은 엄정 대응하겠다, 그리고 무기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자체는 분명히 우려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그다음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정 부분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우리의 입장을 보여줘야지만 그쪽이 이른바 레드선을 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맹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미 동맹 70주년, 지금 71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미 동맹 하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냥 레토릭 아니냐, 수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의미의 것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70주년 우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볼 때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6.25잖아요.
그러니까 6.25가 왜 발발을 했나 이 부분에 있을 때 미국의 에치스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대한민국이 배제가 됐어요. 일본이 포함됐습니다. 예. 그걸 보고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도와준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우리가 53년 이후에 한미 동맹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군사적인 어떤 침략을 당했을 때 미국과의 어떤 동맹 체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고 우크라이나 이 침공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거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는데 우리가 굳이 저기까지 뭐 도와주면 러시아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걱정하는 하는 거 분들 많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겁니다. 만약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 굳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젊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도와준 겁니다. 우리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우리가 비살상 무기를 하면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준동맹급과의 어떤 관계 회복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오늘이 6.25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평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기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전투력을 높이고 이런 부분이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외교적인 어떤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어떤 힘을 길러야 된다. 그거를 한번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 뜻깊게 6.25 발발한 날이고요. 저는 6.25를 한반도 전쟁으로 해석을 합니다. 6.25 한반도 전쟁으로 해석할 때 이 전쟁이 74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을 수평적으로 이해하면은 오히려 더 오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은 지금 남에 대해서 알 거 다 알고 침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국가가 운영되기가 힘든 상황까지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쟁을 대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국력을 키우고 신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잘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군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이거를 굳이 이념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 외교는 이념이 아니라 실익이거든요. 가치가 아니라 국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접근해야 되는데 전 윤석열 정부의 국내의 정치를 국외로 돌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74년 주년 6.25 전쟁의 기억하고 기리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짧게 듣겠습니다. 예. 이게 보면 북한이 어떤 핵을 개발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미국으로부터의 보호, 그다음에 우리는 자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이걸 설명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저는 이제 북한학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북한을 갔었습니다. 근데 예. 그때 느낌이 뭐냐면 맞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경제력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핵이라는 건 비대칭 전략이고요. 그쪽이 어떤 생각을 오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보면 천안함 피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해안 포격 도발도 있었습니다. 목함지뢰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일련의 북한의 도발이 계속 있고요. 이쪽에 북한 핵 미사일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선의와 북한이 이런 힘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에는 조금 현실이 조금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대화의 채널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양립해서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